봄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 유독 맛과 영양이 뛰어난 해산물이 있으니 바로 봄 바다의 전령사 주꾸미가 그 주인공이다. 산란기를 맞아 알이 꽉 찬 주꾸미는 별미 중 별미로 꼽히는데 타우린을 비롯해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봄철 피로회복에도 그만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봄 바다의 선물 주꾸미와 함께한다. 쭈꾸미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 DHA,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 두뇌 발달과 노인 치매 예방, 현대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특히 타우린은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나 되는데 간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배설시켜 피로 회복에 좋고 동맥경화증, 지방간의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꾸미를 고를 때는 갈색 반점이 뚜렷하게 보이고 눈 밑에 금태가 선명하며 점액질이 없는 것을 선택하자. 에스카베체는 해산물을 튀기거나 데쳐서 식초, 올리브유에 숙성시킨 스페인 요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쫄깃한 주꾸미로 에스카베체를 만들고 시원한 오이 피레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오징어나 문어에 비해 육질이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는 주꾸미. DHA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주꾸미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요리의 첫 단계 주꾸미 손질. 주꾸미의 머리와 다리를 자른 후 머리를 뒤집어 내장을 제거하고 가위를 이용해 눈과 입도 잘라낸다. 손질한 주꾸미는 끓는 물에 데치는데 조금만 열을 가해도 주꾸미가 금방 오그라들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몸통이 붉은색으로 변할 때쯤 재빨리 불을 끄고 꺼내는 게 좋다. 주꾸미는 오래 데치면 질겨지기 때문에 1분에서 2분 사이에 살짝 데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드레싱을 준비한다. 레몬은 즙을 낸 다음 껍질을 가루처럼 가늘고 얇게 벗겨내 제스트를 만들어 놓는다. 그런 다음 올리브유를 넣고 섞어주는데 여기에 바질가루,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저어준다. 준비한 드레싱에 데친 주꾸미를 넣고 잘 버무린 후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둔다. 이렇게 레몬 비네그레트를 만들어서 주꾸미에 절여주면 향긋함과 상큼한 맛이 더해집니다. 이제 주꾸미 에스카베체와 함께할 오이 피레를 만들자. 준비한 청오이의 반은 얇게 슬라이스하고 나머지 반은 씨를 긁어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는다. 이번엔 끓는 물에 오이를 데치는데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 이어서 냄비에 생크림과 우유를 붓고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청오이를 넣고 뭉근하게 끓이는데 청오이가 부드러워지면 블렌더로 곱게 갈아준다. 곱게 갈린 청오이는 다시 냄비에 붓고 끓이는데 버터를 더해 조금 더 끓여준다. 시원한 맛의 오이로 만든 부드러운 피레를 곁들이면 음식의 뒷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에스카베체의 맛을 더할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돌나물도 함께 준비한다. 재료 준비가 다 끝났다면 오이피레와 슬라이스, 돌나물, 토마토에 주꾸미까지 올리고 소금, 후추를 살짝 뿌려 마무리한다. 봄철 주꾸미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주꾸미 에스카베체. 주꾸미의 쫄깃함에 상큼한 오이피레와 레몬의 향이 곁들여져 입안 가득 봄 향기가 퍼져나간다. 제철 맞은 부드러운 주꾸미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주꾸미 본연의 맛을 즐기려면 구이만한 것이 없죠. 오늘은 로즈마리 향이 듬뿍 배어든 주꾸미 꼬치구이 만들어 볼게요.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 주꾸미. 타우린이 풍부한 주꾸미는 예부터 기운이 없고 나른함을 느끼는 봄철의 좋은 음식 중 으뜸으로 손꼽힌다. 주꾸미 꼬치구이 첫 단계. 먼저 주꾸미를 손질하자. 주꾸미의 머리와 다리는 분리하고 다리 사이에 있는 이빨도 제거하는데 손으로 꾹 누르면 쉽게 빠진다. 손질이 끝난 주꾸미는 먼저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친 후 질겨지지 않게 재빨리 찬물에 담가 식혀준다. 주꾸미는 마지막에 꼬치에 끼워서 구워줄 거라 지금은 아주 살짝 물에 넣었다 빼는 정도만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꾸미와 함께 채소들도 준비하자.
레몬은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썬 후 반으로 자르고 홍고추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준다. 주꾸미 꽃에 풍미를 더해줄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손잡이가 될 부분만 남기고 잎을 모두 떼어내 준비해둔다. 꼬치구이를 할 때 나무나 스테인리스 꼬치가 아닌 이렇게 로즈마리를 이용하면 로즈마리의 향이 식재료에 배어서 더욱더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준비한 재료들을 꼬치에 끼우자. 데친 주꾸미와 레몬 홍고추를 로즈마리 꼬치에 번갈아가며 꽂아주는데 주꾸미 하나에 홍고추와 레몬을 두세 개씩 꽂아주면 된다. 준비한 꼬치를 구울 때는 우선 팬을 달군 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주꾸미 꼬치를 올리는데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센 불에서 구워준다. 주꾸미는 센 불에 단시간에 구워야지 질겨지지 않습니다. 주꾸미가 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꼬치를 자주 돌려주세요. 고추장과 식초, 물엿으로 소스도 준비하는데 잘 구워낸 꼬치구이에 고추장 소스까지 곁들여내면 주꾸미 꼬치구이 완성! 탱글탱글 쫄깃함과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진 주꾸미 꼬치구이! 한 입씩 빼먹는 제비의 맛과 영양까지 이 봄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쭈꾸미는 다리에 있는 빨판에 시력 회복에 좋은 성분이 많고 먹물도 항암 효과와 소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전부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방이 적고 칼로리도 높지 않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함유돼 있어 빈혈이 있는 여성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바다의 봄나물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영양분을 가득 품고 있는 주꾸미. 특히 이맘때 주꾸미는 알까지 가득 품고 있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맛을 선물한다. 살짝 데쳐 회로 먹거나 구이와 볶음 등 어떤 요리와도 한 쌍의 궁합을 자랑하는 주꾸미. 이번 주말 제철 주꾸미와 함께 지치고 피곤한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을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이 화사한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겨울철 산행보다 봄에 산에 오르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요, 산악 구조 건수가 3월에서 5월까지가 겨울보다 30% 이상 많다고 하고요. 특히나 봄철에는 꽃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려다가 길을 잃고 조난당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리 집 가까운 작은 산을 오른다고 하더라도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를 반드시 신고 휴대전화와 비상식량을 휴대한 그런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노인성 실명질환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망막 속 신경조직인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최근 노년에서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발병률이 늘고 있다. 황반변성이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그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황반에는 이제 여러 시세포들이, 우리가 시력에 나오는 시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변성이 생겨서 시력을 잃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여서 노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 노안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네. 근데 이 황반에 이상이 생겨도 시력이 떨어지면서 이 눈이 침침해지는 게 노안이랑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황반변성은요, 5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안 증상으로 여겨서 방치를 하다가 상당히 질환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이 황반변성,
이 녹내장과 당뇨 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 안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인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안과 강승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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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황반변성인데 일단 우리 눈에서 이 황반부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황반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눈이 카메라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카메라랑 비율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빛이 맺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의 이제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필름에 해당하는 이 부위 중에서 빛이 딱 맺히는 바로 그 부위를 황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반이 우리 눈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일 것 같은데요.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황반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거기에는 이제 시세포들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시각세포들이 아주 밀집돼서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 그대로 변성이 생겨서 시세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력을 잃는 그 병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반변성 이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지 실제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황반변성 유병률을 좀 살펴보면 한 전체 인구의 한 6%에서 한 7%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 황반변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인구에서도 젊은 층에서도 이 황반변성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혹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황반변성이 우리 노인 인구에서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건데 고령층에서는 황반변성의 유병률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기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에서는 한 10%에서 많게는 25%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1명 정도는 황반변성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많아지고요. 한 75세 이상에서는 정말 많이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노인에서 실명하는 법정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기대 수명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황반변성 발병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앞서 황반변성의 증상이 노안 증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 짚어주시죠. 노안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잔글씨 책 볼 때나 핸드폰 볼 때 이게 좀 침침하게 안 보이는 증세가 가장 대표적이고 쉬면 또 보입니다. 절대로 이제 시력을 잃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반변성에서 특징적인 증세가 시력이 떨어지는 것, 노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세뿐만이 아니라 물체가 좀 휘어져 보이거나 아니면 물체가 왜곡돼서 보이거나 이런 증세들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 황반변성의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노안이야 이렇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황반변성은 왜 생기는 건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황반변성이 이제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노화입니다. 그래서 병명 자체도 노인성 황반변성이라 해서 노인성 요게 붙어서 노화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원인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인자들, 흡연, 아니면 유전, 아니면 염증, 자외선, 근시가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영양 성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황반 변성도요, 증상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누는데 이걸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건성 황반 변성은 그 눈에서 이제 노폐물 이런 것들이 끼어서 그냥 황반에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건성 황반 변성이라 하고 노폐물이 고여서 여기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신생혈관, 나쁜 혈관 덩어리가 자라나는 이런 합병증이 동반된 거를 우리가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슬라이드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폐물, 우리가 두루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병이고요. 밑에 보시는 요 황반의 모습은 신생 혈관 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신생 혈관이 자라게 되면은 시세포들이 급속도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심하면은 수개월 내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임상적으로 정말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진행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은 적절한 관리를 통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력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습성 황반 변성은 적극적인 안과적 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습성 황반 변성은 아직까지는 건성보다는 그 발병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반 변성의 증상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그렇게 황반 변성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그 중심에 좀 잘 안 보이게 되죠. 이걸 중심 암점이라 하는데 가운데는 안 보이고 이제 주변부가 좀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가 좀 휘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둑판에 라인이 좀 휘어져 보이는 이런 증세가 좀 있고요. 이걸 변형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좀 잘 안 보이는 중심 암점 이런 것들이 황반 변성의 주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점이 나타나면 일단 이 황반 변성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암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여기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 그 가운데 이제 그 나무가 보이죠. 요 나무 가운데 보시면은 약간 허옇게 포커스가 안 맞는 부위가 좀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중심 암점이라 합니다. 중심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요건 이제 초기 황반 변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요런 암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이제 황반 변성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의 증상 중에서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변형시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꺼멓게 안 보이는 요 부위가 이제 중심 암점이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 타워가 약간 휘어져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황반 변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세고요. 이런 거를 변형시라고 합니다. 물론 황반 변성이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변형시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변형시가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우선 황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점이나 변형시가 생기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심 암점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황반변성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는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인사를 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황반변성 환자분들은 이제 가운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해받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증세 때문에 사회생활이 약간은 좀 힘든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글자가 굽어 보이는 변시증이나 사물의 특정 부분이 검게 보이는 암점이 나타난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황반변성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고도근시 또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증세가 좀 어떠셨나요? 잘 안 보였어요. 좀 잘 안 보이시고 또 어떤 증세가 좀 이 있으셨어요? 글자가 이제 또 기억자면 기억에서 이 기억 또 꼬부라지는데 그쪽에 모탱이가 안 보이고 이렇게 일자 내리자 그것만 보이고 또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작년 4월서부터 그랬어요.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 황반. 노화로 인해 시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황반 밑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노폐물들이 서로 뭉쳐 커지면서 시야를 가리고 시력 장애를 일으킨다. 이 환자는 이제 황반에 이제 변성이 생기고 황반에 이제 부종이 좀 생긴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황반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지고 아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자가 쪼개서 보이고 또 글자가 왜곡돼서 보이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눈의 동공을 약물로 확대시켜 눈 안을 구석까지 살피는 안저검사를 진행한다. 안저검사를 통해 황반변성이 의심된다면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좀 더 세밀한 망막 검사를 진행하는데 망막에 쌓인 노폐물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관찰할 수 있다. 주사 치료하시고 나서 증세는 좀 어떻게 되셨나요? 그거 주사를 맞고 나면요 조금 이제 보이는 것도 조금 좋아지고요 펴는 마음이 있어요. 휘어져 보이는 거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주사를 맞고 나면은 펴져 보이더라고요. 이 환자는 황반 변성으로 이제 유리체각 내 눈속 항체 주사를 맞고 있는 분인데 다행히도 주사 치료 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시력 호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황반변성 중에서도 습성 황반변성은 시력 장애가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혈관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항체 주사를 눈 내부에 주사해 신생 혈관 성장을 퇴행시키는 항체 주사 치료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 1개월에서 수개월 간격으로 재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황반 변성은 그 병의 특성상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들어가고 관리가 되어야만 환자분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겠습니다. 초기 증상이 미미해 환자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고 질환이 진행돼 시신경과 시세포가 손상되면 치료를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만큼 40대 이후부터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인 눈 건강을 지키는 일,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해답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황반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영상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황반변성을 검사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그 황반 변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우선 가장 먼저 눈을 산동을 해서 눈 안저를 황반을 직접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안저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혈관, 즉 황반 변성을 유발하는 나쁜 혈관 덩어리가 실제로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 혹은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 조영술 요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황반 변성의 혈관 덩어리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빛 간섭 단층 촬영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이용하는 황반 변성 검사입니다. 요 사진에서 보시는 요게 이제 안저 검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살짝 피가 난 부위가 보입니다. 여기 검사는 이제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혈관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밑에 보이시는 요 혈관 조영술에서도 황반 변성 이렇게 있는 거를 손쉽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 방법 중에 그 기본적인 게 그 안저 검사, 그 산동 검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 산동 검사라고 하면 보통 그 눈에다가 뭐 이렇게 안약을 넣고 검사를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을 이제 산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동을 시키는 특수한 안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넣고 눈동자를 키워서 우리가 조리개, 홍채라고 합니다. 요거를 키워서 의사가 직접 눈 안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안저 사진을 찍어서 황반 변성 존재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반 변성 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좋은데 행여나 이 황반 변성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황반 변성을 치료하지 않으면 특히 습성 황반 변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개월 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환자분의 왼쪽 눈속 사진입니다. 화살표에서 보시는 요 빨갛게 피가 난 부위가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긴 부위입니다. 여기 이제 이 환자분이 이때 시력이 0.5 정도였는데 2년 뒤에 치료를 하지 않았죠. 2년 뒤에 요 노랗게 보이는 부위로 변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C세포가 있는 부위가 흉터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변부로 보고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중심 암점을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황반 변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황반 변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아까 변형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형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봐서 내가 황반 변성에 특히 황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로 암슬러 그리드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바둑판처럼 생긴 이 부위가 휘어져 보이거나 가운데 중심 암점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황반에 문제가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황반 변성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황반 변성을 크게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가 약간 달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노폐물이 좀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산화제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면 황반 변성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이 중요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암슬러 그런 자가 황반 변성 검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안과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다니면서 정기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성 황반 변성보다 더 위험한 게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습성 황반 변성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흔하게 대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관 덩어리, 이 혈관 덩어리를 죽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눈 속에 항체 주사를 직접 눈 안에 주사로 찔러 넣는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가 개발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황반 변성 환자분들이 더 이상 실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시력을 보존하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성 황반 변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눈 속 항체 주사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니 팔이나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것도 무섭고 아픈데 어떻게 이 눈에 직접 주사를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황반 변성 치료를 하자고 눈 속 주사를 맞자고 권해드리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눈에 어떻게 주사를 맞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눈은 자세히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주사를 맞아도 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잘 찾아서 특별하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이런 부위가 있어서 그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면 안전하게 눈 속까지 약물을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항체 주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걸까요? 항체 주사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황반 변성 치료 결과가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황반 변성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3차례 정도 치료를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그다음 검사 결과를 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좀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거나 경과가 좋으면 3개월에 한 번씩 치료를 하거나 요거는 환자분의 눈 속 상태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주사 치료 후에 좋아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황체 주사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의 빛 간섭 단층 촬영을 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은 황반 변성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혈관 덩어리가 볼록하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때 이제 시력이 한 0.2 정도 됐죠. 그래서 3차례 정도 눈 속 항체 주사 치료 후에 혈관 덩어리가 좀 많이 감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았더니 혈관 덩어리가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력이 0.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황반 변성으로 알고 있지만 눈 속 항체 주사를 계속 열심히 맞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황반 변성이 오히려 가라앉고 또 시력도 많이 호전되는 거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황반 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치료 결과가 나타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간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눈 속 항체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 건지 행여 뭐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또 염려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눈이 워낙 이제 민감한 부위라서 눈에 이제 주사 맞고 나서 합병증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굉장히 안전한 치료입니다. 한 10,000명 주사를 놨을 때 한두 명 정도 합병증이 생기곤 하는데 대부분 간단한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보다는 황반 변성이 치료 중에도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서 주사 치료를 계속해도 일부분의 환자에 있어서는 계속 악화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내성이 생겼다고 뭐 표현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한 번 잃은 시력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평소에 이 황반 변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황반 변성은 뭐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워낙 치료하기가 힘든 병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좀 받아야 됩니다. 황반 변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적인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뭐 자외선 차단하는 거라든지 또 황반 변성 발생 위험 인자인 흡연을 좀 하지 않고 또 혈압 조절이라든지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고 또 야채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련 궁금증을 OX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먼저 노인층의 경우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황반 변성이 생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O도 될 수도 있고 X도 될 수 있습니다. 세모네요. 예, 세모라고 표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블루 라이트가 좀 나옵니다. 이 블루 라이트가 시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 동물 실험에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분명히 이제 황반 변성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이제 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노인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고 해서 황반 변성이 갑자기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황반 건강에 좋지 않은 거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반 변성은 양쪽 눈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거 제가 세모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황반 변성이 대부분의 환자분에서는 한쪽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발생한 환자분들을 치료하다가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반대쪽에도 또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양쪽에 동시에 생기는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쪽에 생기고 반대쪽에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이 황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자외선은 아주 이제 빛의 파장 중에서 단파장이고요. 이 단파장이 눈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시세포가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글라스 끼는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황반 변성 발생률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황반 변성 종류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건성 황반 변성, 습성 황반 변성. 그렇다면 건성 황반 변성을 방치하면 습성 황반 변성으로 변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예, 건성 황반 변성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여기서 습성 황반 변성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임상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그런 분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성 황반 변성이 악화되면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성 황반 변성이 심하신 분들은 습성 황반 변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반 변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노인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네, 아무래도 노인성 황반 변성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그 앞에 딱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노년층에만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황반 변성은 다른 말로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연령 관련이라는 얘기가 붙은 거는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 때문에 황반 변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워낙 젊은 사람들에서 눈을 혹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항상 본다거나 눈을 혹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년층, 옛날보다는 좀 젊은 사람에게서도 황반 변성이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조금 좀 빨리 진행해서 황반 변성이 생기는 중년층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인에게서 특히 60세 이상에서 생기는 질환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인데요. 눈속 주사 치료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나요? 네, 습성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분이 눈속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우선은 계속 맞으셔야 됩니다. 황반 변성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희귀 난치성 병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눈속 주사를 치료를 해서 그 약효가 있는 동안에는 그 약효가 눈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웬만해서는 황반 변성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눈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황반 변성이 조금씩 진행하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사를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수년에 걸쳐서 계속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렇게 수년간 치료하면 어느 순간 황반 변성이 사그러들어서 더 이상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황반 변성으로 진단되면 실명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 황반 변성,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그 진행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명에 이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황반 변성은 통계에서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실명의 제1 원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눈속 항체 주사 치료가 사용되면서 실명 가능성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명 1위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질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눈속 항체 주사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최소한 열심히 치료하면 실명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끝으로 황반 변성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반 변성은 네모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황반 변성은 검진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황반 변성을 모르고 방치하다가 말기가 돼서 안과를 찾아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시력을 잃고 설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하는 그래서 좋은 치료 결과를 나타내고 실명도 막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황반 변성, 검진만이 살 길이다. 예, 이 말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과 강승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눈 건강의 소중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눈을 적절히 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40대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